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건조 지역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조 지역 하면 흔히 비가 안 내리기 때문에 사막이라고 흔히 생각하기 쉬워요. 바로 이런 모습이죠. 막 온통 막 모래로 덮여 있기 때문에 도대체 사람이 살 수도 없고 또 비도 하도 내리지 않은 이런 대단히 황량한 그런 광경을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실제 건조 지역에서도 비가 오기도 하고 식물이 듬성듬성이긴 하지만 자라기도 해요. 그래서 농작물도 재배하고 가축을 기르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 이런 건조한 자연 환경을 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어떨까요? 자, 그럼 이런 지역의 기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막에 대해서 알아보지요. 건조지역은 비가 아주 적게 내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비가 적게 내리기 때문에 사막이나 초원이 나타나요. 자, 사막을 봅시다. 연 강수량이 250mm 이하인 지역이 사막입니다. 연 강수량이라는 것은 1년에 총 내리는 비의 양이 250mm 이하라는 거예요. 즉 1년이 12달이니까 한 달에 한 20mm 정도도 안 온다는 말인데 한 달이면 또 30일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루나 이틀에 걸쳐서 1mm 정도밖에 안 온다는 거예요. 1mm면은 사실상 비가 안 내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 물방울만 조금 내린다는 거죠. 그 정도로 비가 거의 안 오는 걸 말해요. 자, 이러한 기후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한번 보지요. 이 그래프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라는 도시의 1년 강수량과 기온을 나타낸 그래프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사막에 있는 나라라는 거 다 알고 있죠. 자, 먼저 왼쪽은 기온을 나타내는 숫자이고 오른쪽은 강수량을 나타내요. 그리고 여기 있었던 꺾은 선은 기온을 나타내고 여 밑에 있는 이 막대는 강수량을 나타낸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 막대를 보세요. 거의 보이지 않죠? 네, 이건 1월달, 2월달. 자, 6월, 7월, 8월, 9월까지 보면은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여름에 비가 하나도 안 오죠. 근데 기온을 보세요. 거의 한 40도에 가깝죠. 하나도 비도 안 오지. 기온은 40도까지 올라가지. 얼마나 덥고 얼마나 건조하겠어요. 10월 달에 비가 조금 오고 11월 달에 조금 더 오고 12월 달에도 뭐 그 정도 오고 자 1년 해봐야 그래프가 거의 보일 듯 말 듯 할 정도로 비가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건조하겠어요. 비가 거의 안 오니까. 예, 건조기는 비가 거의 안 온다는 걸 아시겠죠? 예, 기온을 보면 40도까지 올라가고 겨울에는 좀 1월 달하고 2월 달은 이제 20도 아래이긴 하지만 12월도 겨울은 20도 아래이긴 하지만 그래도 17, 8도니까 상당히 어, 따뜻한 기후죠. 그런데 나머지 달을 보세요. 20도, 30도, 40도 막 엄청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기온은 덥고 그 다음에 비는 별로 오지 않는 이런 기후 그래프를 어, 건조 지역의 기후 그래프라고 합니다. 이런 사막이 나타나는 지역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유형은 열대우림을 배울 때 우리가 적도 부근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공기가 팽창을 해서 하늘로 막 올라간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상승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승할 때 대단히 많은 이제 비가 많이 오는 곳에서 올라가는 공기이기 때문에 습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습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쉽게 구름이 만들어지고 물방울들이 합쳐져서 또 구름이 너무 무거워지니까 막 엄청나게 스콜이라고 부르는 큰 비가 오후에 자주 내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공기는 어떻게 되느냐? 상승을 하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다시 이제 온도가 내려가요. 그러면 이제 수축이 되니까 밑으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럼 내려올 때는 공기가 어떻겠어요? 습기가 하나도 없겠죠. 이 내려오는 지역이 바로 아주 습기가 없이 건조한 바람만 부는 지역이에요. 바로 이런 곳에서 건조 지역이 사막이 나타납니다. 자, 이런 곳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어떤 곳일까요? 이게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유형이 있냐면 바다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공기 중에 습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지역은 어디냐면 아주 대륙 한복판에 있는 지역, 우리가 내륙 지역이라고 그러죠. 이런 지역에서도 사막이 나타나요.
자, 이런 지역으로서 대표적인 사막은 어떤 사막이 있을까요? 이것도 과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대륙의 옆으로 대단히 차가운 바닷물,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한류라고 그래요. 이 차가운 바닷물이 쫙 흐르기 때문에 공기가 대단히 차갑겠죠. 그러면 차가우면은 상승을 못해요. 팽창이 안 되니까. 공기는 열을 받아야 팽창하거든요. 팽창이 올라가죠. 상승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무리 바다가 많아도 바닷물을 끌고 습기를 가지고 공기가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바람도 불지도 않을 뿐더러 습기도 없는 바람이 불어요. 불었다 해도. 바로 이러한 지역, 이러한 해안 지역에서도 사막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이런 대표적인 사막은 어떤 사막이 있을까요? 자, 이게 과제입니다. 그럼 이런 사막 지역은 어떤 모습일까요? 앞에 설명했다시피 사막 지역은 항상 뭐가 부족하냐면 바로 그래요. 물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낮에는 이 땅 표면이 아주 굉장히 뜨겁다고 그랬죠. 아까 그래프 봤죠. 쉽게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가는데 이러한 따뜻해진 이런 땅을 이런 열을 품어줄 만한 숲이나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이 되면은 어, 열을 순식간에 뺏겨버리죠. 왜냐하면 해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막 0도 가까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뜨거운 사막 지역에서 밤에는 담요를 덮고 자야 돼요. 재밌게도 이런 담요를 우리 대한민국이 대단히 많이 수출하고 있답니다. 이런 사막은 의외로 모래로만 이루어진 사막보다는 자갈이나 바위로 이루어진 그런 암석 사막이 전체 사막의 80%나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이제 모래로만 되어 있죠. 그런데 앞에 보면은 모래라기보다는 약간 자갈이 섞여 있는 듯한 곳이고 여기서 이제 풀이 듬성듬성 자라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사막이 꽤 많다는 거죠. 또 아예 모래는 거의 안 보이고 이런 바위, 그 다음에 이런 자갈, 이렇게 자갈로 된 이런 사막들이 사실은 전체 사막의 80%나 돼요. 여기 보면 이거는 엄청나게 큰 바위였거든요. 그런데 워낙에 센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바람이 부는 곳이 이렇게 깎인 거예요, 양쪽에. 예, 깎여가지고 요 밑으로 내려가서 자갈이 되었겠죠. 자, 이런 사막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이런 사막 지역의 주민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낮엔 되게 뜨겁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뜨거우니까 뜨거운 열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흙으로 두껍게 집을 만듭니다. 근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굳이 지붕을 이렇게 경사가 지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지붕이 이렇게 납작하죠. 자, 그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네, 전형적인 사막 지역의 집들인데 진흙으로 두껍게 자 보세요. 지붕은 납작하고 그다음에 진흙으로 돼 있어 가지고 색깔이 이쪽에 이 산이나 이 땅이나 이런 색깔하고 비슷하지요. 흙은 열기나 추위를 차단시켜 주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집을 짓는 재료가 됩니다. 벽이 아주 두껍겠죠. 그리고 바깥에서 열기나 그런 뜨거운 공기가 들어오지 않아야 되니까 창문도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얇은 천으로 이렇게 다 뒤집어 쓰는 그런 옷을 입고 있죠. 헐렁하게. 왜냐하면 강한 햇빛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 쓴다고 해서 덥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여기 공기는 습기가 없어요. 습기가 많아야 후덥지근해서 엄청 덥거든요. 그런데 습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 써도 오히려 시원하답니다. 즉 이런 지역은 햇볕은 강하지만 응달로 그러니까 그늘 밑으로만 들어가면 별로 덥지 않다고 그래요. 자, 이런 지역에서는 어디에서 주로 많이 생활하냐면 물이 있는 곳. 자, 물이 있는 곳을 우리가 오아시스라 그러죠. 그리고 또 물이 있는 곳이 또 있어요. 바로 외래 하천이에요. 자, 이런 지역에서 삽니다. 그러면 오아시스가 또 외래 하천이 뭘까요? 자, 이것이 과제입니다. 교과서를 보면은 잘 나와 있지요. 자, 그러면 이런 오아시스 주변에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농사를 짓고 살아요, 의외로.
자, 여기 보세요. 이 사진을 보면 여기 농경지 보이죠? 오아시스가 여기쯤 있어요. 이런 오아시스에서 물을 끌어다가 관계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물을 끌어오는 수로 시설을 말해요. 네, 이런 수로 시설을 통해서 농사를 짓는데 주로 뭘 짓냐면은 밀, 목화, 대추, 야자 등을 심지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오아시스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이 저수지처럼 물이 몽땅 있죠. 자, 이런 모습이 여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짓는 농사로는 주로 밀, 목화, 대추야자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혹시 대추야자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대추야자 열매입니다. 나무고요. 이렇게 나무가 엄청나게 주렁주렁 열려요. 그러면 이것을 빨갛게 익으면 따요. 이런 열매가 나무에 달린 채로 빨갛게 익습니다. 그럼 이를 따서 말리면 어떤 모습이 되냐? 바로 이런 모습이 돼요. 우리가 먹는 대추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야자수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나무에서 매달린 열매다 그래서 모양은 대추를 닮아서 우리가 대추야자라 그래요. 자, 그러면 또 이런 관계 농업 중에서도 굉장히 대표적인 관계 농업이 뭐냐면 지하 관계 수로를 통해서 짓는 농사가 있어요. 자, 이것은 아주 유명한 게 이란에서 주로 만들어 쓰고 있는 카나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카나트라는 지하 관계 수로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보세요. 여기가 산이죠. 이 산에서 이제 비가 많이 내려요. 그러면 이제 물이 이렇게 지하로 이제 내려갈 거 아니에요? 스며들죠. 그런데 지하가 어느 정도 바닥에 보면은 바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땅과 바위 사이에 물이 고이게 됩니다. 이렇게 고인 물을 우리가 대수층이라고 그래요. 이 대수층에다가 이렇게 우물을 파는 거죠. 우물을 파고 여기를 파고 그 다음에 요걸 파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겠죠. 또 여기를 파서 또 연결을 해요. 또 여기를 파서 연결을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즉 이거 보면 이거예요. 이제 여기 산에서 이렇게 물이 있고 이 물이 이제 지하로 흘러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을은 여기가 있어요. 그러면 마을에서 여기 물이 지하수가 있는 곳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우물들을 하나씩 파서 이 우물과 우물사이를 연결하면 물길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 물길을 모아서 하나의 저수지를 만들고 그 저수지에서 이렇게 물을 끌어가서 농사를 짓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이 우물들을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 구멍들 보이죠? 이렇게 구멍들이 쭉 연결된 게 보이죠? 이게 전부 다 지금 카나트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카나트 우물을 파가지고 수로를 연결해서 마을까지 쭉 물이 들어오게 만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지하 관계 수로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구멍을 파는 걸 보세요. 뭐 포크레인도 없이 이렇게 원시적인 도구 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파서 밑으로 사람이 내려갑니다. 한 사람이 겨우 내려가요. 그래서 이쪽이 또 우물이 또 하나 있겠죠. 이쪽에가. 그럼 이쪽에서 파 내려가고 여기에서 파 내려가서 이렇게 서로 만납니다. 이렇게 파서 내려가서 만나서 이제 물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멍이 전부 흙으로 되어 있어요. 잘못하다가는 무너질 수도 있겠죠. 무너지면은 살아나오질 못해요.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우물을 파는 이유는 순전히 물 때문이에요. 얼마나 물을 어렵게 구하는지 아시겠죠? 우리나라는 이렇게까지는 물을 어렵게 구하지 않아도 물이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런 지역에서 이렇게 어렵게 물을 얻는 것을 보니까 우리도 물을 좀 아껴 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자, 이것으로 사막 지역의 생활을 마치겠습니다.